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드시고 계신 게 뭐예요? 밤티라미슈거든요. 어제 금투세가 폐지가 됐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다이어트도 있고 밤티라미슈를 먹고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됐는데 한국 증시 효과는 어떤가요? 사실 유예까지는 제가 예상을 했었는데 폐지까지는 예상을 하지 못했었고요. 저는 4개월 내내 우리나라 증시의 문제점을 금투세만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물론 그 외에도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콜테스트 통과하지 못한 그런 기술 격차에 따른 폭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반도체 중심의 대만 증시에 비해서 너무나도 하락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른 주식들은 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4개월 내내 금투세만을 얘기했는데 어떤 분들은 금투세 때문에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증명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제만 해도 폐지가 확정되니까 주가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3%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지금 상승세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2582인데 혹시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한 달 내내 말씀드렸었던 부분은 삼각수렴입니다.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을 낮춰가는 삼각수렴 형태여서 이때쯤 지난주죠. 삼각수렴의 변동성이 잦아드는 이 순간에 저는 이제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좀 밀렸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대통령의 녹취록 공개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이슈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늦긴 했지만 어제라도 나와서 다행이고 지수가 삼각수렴의 위쪽에 위치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한다는 게 이제 핵심인데 그것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주가가 흘러갈지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존스는 다들 알다시피 역사상 최고가 구간에서 계속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역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3일 정도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비슷한 산업 형태를 가진 것은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있는 대만인데요. 우리나라 증시가 7월 11일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을 했죠. 우선 코스피는 2024년 7월 11일에 2896포인트를 찍고 나서 이제 하락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2582포인트로 약 마이너스 12%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전체 시총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마찬가지로 대만과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인 TSMC가 전체 시총의 30%를 넘을 정도로 반도체 중심 국가인데 대만의 차트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2024년 7월 11일에 24,416포인트를 찍고 나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현재는 약 5% 정도만 하락한 수준까지 회복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7월 11일 대비해서 약 12%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대만은 7월 11일 대비해서 약 5% 정도 하락한 상태, 그러니까 약 7% 정도의 지수 격차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대략 우리나라가 7% 정도 되는 지점이 2,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11월 한 달에 단기적으로는 2,700포인트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글로벌 악재라든지 미국 대선 이후에 급변하는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에 글로벌 정치가 상승할 때 우리나라만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커플링 결국에는 키 맞추기 장세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폐지에 따른 수혜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코스피 종목들과 코스닥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의 월봉을 보면 7월, 8월, 9월, 10월 약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보다 빠른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무려 7개월 동안 하락 중입니다. 그만큼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적 반등은 크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경우도 코스닥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이 약 10% 정도 상승을 했었고 에코프로비엠도 장중한 때 11%, 종가는 7% 정도 급등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상승을 이끈 것들은 대부분 코스닥에 있는 상위 기업들이었고요. 그런 시총 대형주서부터 이제 점차 중소형주 쪽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4개월 동안 하락했었던 특히나 과도하게 낙폭한 종목들은 당연히 반등도 그만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저희 유튜브 멤버십 매수매도방에는 계속 그 관련된 수혜 업종들을 말씀드렸었고 금투세 유예나 폐지가 확정되면 그 종목들이 오를 것이라고 확언을 해왔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엔터라고 검색을 해보면 저는 엔터주가 어쨌든 실적에 대비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낙폭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고 제가 10월 17일에 남긴 글입니다. 금투세 유예 등 폐지 확정으로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굳이 제약바이오로만 돈이 몰릴 이유가 없다. 이 당시에는 제가 제약바이오만 추천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4, 5개월 동안 하락한 섹터들로 이제 수급이 분산된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엔터나 원전 등 최근에 소외업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코멘트 남긴 걸 보면은 10월 29일 화요일에 제가 디어유라는 엔터주를 추천을 했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도 3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두산하이너빌리티 같은 그 당시 추천했었던 원전주들도 다 매도를 했고요. 다시 어제 아침에 강조드린 거는 2주 전 방송에서부터 말씀드렸듯 금투세 폐지는 수급 정상화이고 수급 정상화는 배터리, 반도체, 엔터 등 최근에 못 오른 섹터의 상승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JYP 10%, SM 8% 어저께 급등한 것을 다 매수매도방이 말씀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준 방송에서 이제 엔터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오늘 SM 5% 상승할 때 이제 저희는 매수매도방에서 다 매매를 해서 충분히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지난 7월, 8월, 9월, 10월 4개월간은 금리 인하의 수혜주 중에서 원픽이었던 제약바이오로만 돈이 몰렸다고 한다면 4개월 동안 과대낙폭한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35% 하락했기 때문에 나머지 반도체 업종들은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했죠. 50% 이상 하락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조정을 받았었던 배터리 업종들도 조금 기술적 반등은 하는 듯 했지만 금투세 통과가 계속 지연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엔터주나 뭐 임플란트나 이런 것들처럼 실적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낙폭한 종목들은 다시 한번 상승할 만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종목들이 지금 어제와 오늘 약 15%에서 20% 정도 급등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대형주들보다는 당연히 중소형주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되고 특히나 많이 하락했었던 코스닥 중심의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폐지된 현재 상황에서는 대형주보단 최근에 크게 하락했었던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면 오를 만한 종목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엔터주의 SM인데요. SM과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추천한 이후에 어제도 7%, 오늘도 지금 장중한테 4%, 그래서 총 한 12% 정도 오르긴 했지만 우선 차트로 살펴보면은 120선을 현재 돌파한 강한 차트임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JYP 같은 경우는 어제는 120선 돌파에 실패했고 오늘 다시 한번 돌파를 하는 모습이고 YG 엔터테인먼트는 로제 아파트라는 재료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보다는 앞서서 이제 120선을 돌파하고 현재 다시 한번 재차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나머지 뭐 큐브 엔터라든지 제가 추천했었던 디어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일찌감치 120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6개월의 추세인 120선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들이 보이고 있는 엔터주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SM에 주목한 이유는 일단은 우리 시수제재차 종목선정법에서 보면 수급에서 29일 그리고 11월 4일, 5일 이렇게 2주간 3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동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24년도에는 영업이익이 감소하긴 했지만 전에는 3년 연속 매출액을 상승해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약 9%대로 엔터주치고는 굉장히 우량한 편이고 SM 엔터테인먼트의 재료를 말해보면 첫 번째로는 시장 환경에서 금투세 폐지라는 호의적인 시장이 조성이 됐고 그 상황에서 과대낙폭한 엔터주에 대한 관심 두 번째는 어제 발생한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라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올리는 재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제의 아파트라는 K-팝 열풍 네 번째로는 제이지라는 슈퍼리치의 K-팝 투자 소식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오늘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액티브 ETF의 SM이 3%라는 지분으로 엔터주에선 유일하게 포함이 됐다라는 정도로 5가지를 총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수급 상황, 재무제표, 재료까지 모두 괜찮고 마지막 차트 분석을 해보면 21선이 중장기 이평선인 61선을 약 10월 22일에 돌파를 했고 그러고 나서도 주가를 횡보를 하면서 특히나 어제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거래량 대량 거래가 발생하며 장대 양봉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추세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추세의 전환인 61선이 120선을 돌파하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을 정리해보면 2023년 8월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 1년 3개월 동안 60% 이상의 조정을 받은 SM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을 치고서 다시 금투세 폐지라는 좋은 호재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골든크로스, 결국에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콧은 지난주부터 내내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금요일 젊은 부자들 TV 선전 종목인 한국화장품 제조인데요. 한국화장품 제조는 어제 10% 급등을 했고 오늘도 현재 3%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중국의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제가 남아있고 이번 달 말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가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주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말씀드려왔고 드디어 어제 10%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금투세 폐지로 인해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중소형주들 중에서 코스닥 기업이고 코스닥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데 최근에 과대 낙폭했었던 엔터주에서는 SM 그리고 광군제라는 재료가 남아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좀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돈 벌 수 있는 좋은 시기잖아요. 저도 주식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난달에 진행했었던 주식 스터디 16기 강의는 오프라인은 끝났지만 온라인은 항상 상시 접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16기 강의를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 텔레그램 방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매수매도 정보방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금 상승장이 시작되는 11월과 12월에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약 3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다 같이 이겨내신 분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제서라도 금수세 폐지와 함께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